우리 학교는 2016년 5월 3일 프라임 사업에 최종 선정돼 2017년부터 2년간 100억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프라임 사업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변화하는 사회의 수요에 맞게 대학의 학과를 조정하고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학교는 컴퓨터공학과와 정보시스템공학과를 프라임 학과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융합보안공학과를 포함한 5개의 학과를 신설했는데요. 학교는 프라임 학과 학우들에게 프라임관을 제공해 최신 기술이 접목된 학습 공간을 마련해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9일, 이사회는 프라임관 리모델링을 전격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이로 인해 방치된 프라임관은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남아있어 학우들과 학교 방문객, 그리고 주변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프라임관 지나칠 때마다 약간 칙칙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공사장이다 보니까 안전도 좀 걱정되고 빨리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는 있었어요. 프라임 사업이 2년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프라임 사업에 대한 학우들의 인식은 분분한데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우들이 있는 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우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학우들의 생각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설문조사는 학과 선택을 포함해 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프라임학과 학우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는데요. 설문조사에 참여한 프라임학과 학우 42명 중 80%가 프라임 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프라임학과 학우 중 약 72%가 프라임 사업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는데요. 한편 비프라임학과 학우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비프라임학과 학우 38명 중 약 66%가 프라임 사업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했는데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라임 사업에 대한 학우들의 만족도는 대체로 낮았습니다. 프라임 사업의 낮은 만족도를 보인 데엔 여러 이유가 존재했는데요. 그중 하나는 프라임관 리모델링 공사 중단에 관한 문제입니다. 프라임관 공사는 건물을 신축하는 게 아닌 구과학관을 리모델링해 진행됐는데요.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된 구과학관은 1970년대에 지어진 낡은 고등학교 건물입니다. 수십 년 전에 지어진 구과학관은 안전에 취약하고 전용 면적이 작아 효용 가치가 낮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프라임관 공사가 결정된 당시에도 리모델링에 대한 타당성 문제가 제기됐지만 학교는 공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프라임관 리모델링은 전격 중단됐는데요. 이에 대해 학교는 시공사가 계약한 공사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게 그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사가 중단되면서 리모델링 공사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또다시 제기됐는데요. 예, 저희가 그 프라임관 리모델링 공사를 지난 2017년 2월 17일 날 착공하였고요. 2017학년도 2학기 입주를 목표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었는데 공사 착공 후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공사가 지연되기 시작하였고 그래서 학교 시설처에서는 그 시공사로 즉시 수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보내고 공사 촉구 등의 관련 조치를 취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준공 예정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공사 계약을 해제하게 되었어요. 저희 학교에서는. 그리고 현재 기존 시공사와 계약 해제에 따른 후속 조치를 계속 진행 중이고 조치가 마무리되는 대로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학교 측은 공사 중단에 대한 보완책으로 융합보안공학과와 서비스 디자인 공학과 학우들에게 헌정애국관을 사용하도록 했는데요. 시공사가 더 이상 진행할 의사가 없다라는 게 판단이 됐고 그래서 공사가 중단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원래 프라임 사업비가 이제 투여됐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감사가 나왔어요. 감사가 나와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대학에 물어서 저희도 이제 프라임 학과들의 교육 공간도 부족하고 해서
우리 학교에서 대안을 이제 그게 두 가지를 제시를 해서 지금 현정예육관하고 저기 미디어 정보관 중에 하나를 프라임관으로 좀 환경 개선을 해서 사용하고자 한다라고 제시를 했더니 교육부에서 감사를 나온 측에서 현정예육관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현정예육관을 이번 방학 때 지금 우선 이제 5층, 6층을 리모델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융합보안공학과의 교육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프라임학과 학우들은 갑작스러운 프라임관 공사 중단에 대해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학교 측이 프라임관 대신 헌정애국관을 이용하도록 한 대책도 모든 프라임학과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며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우선은 이제 처음 입학했을 때부터 프라임관에 들어가서 수업을 듣는다. 그리고 1학기 때는 2학기 때는 이제 거기서 들을 수 있을 거다. 그런 투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약속들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공사 중단되었고 그 건물이 오랫동안 파란색 천이 씌워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솔직히 실습실 안에 에어컨도 없고 컴퓨터에서 뿜어나는 열기나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면 더 더워지잖아요, 실내가.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 버리니까 속으로 조금 슬프기도 하면서 학교의 이런 체계적이지 못한 상황 해결법에 분노하는 바입니다. 프라임 사업에 대해 낮은 만족도가 나타난 또 다른 이유는 프라임학과 학우 대상 지원 혜택 문제였습니다. 우리 학교는 프라임학과를 위해 장학금을 포함한 학습 환경을 마련해주고 하이투자증권과의 국내 최초 크라우드 펀딩 프로그램 신설, 그리고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해 여러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학교는 이와 같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과 학생활동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교육 시스템 고도화의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동시에 대학의 브랜드 인지도 상향을 이루고자 했는데요. 그러나 프라임학과 학우 중엔 학교에서 제공하는 혜택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학우들도 있었습니다. 한편 비프라임학과 학우들도 프라임 사업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는 인원 감축에 따른 불안감입니다. 실제로 입시 요강에 따르면 프라임 사업 진행 전 2016학년도의 모집 인원과 2018학년도 모집 인원의 차이가 나타났는데요. 특히 인문과학대학과 사회과학대학, 그리고 음악대학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인문과학대학은 2016년도에 비해 총 106명, 사회과학대학은 103명, 그리고 음악대학에선 23명이 감축됐는데요. 학교는 프라임 사업이 이공계열 학과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이공계열 학과 위주로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문계열과 예체능 계열 학과 인원을 감축했는데요. 학교 측은 타 학과의 인원 감축 이유를 이공계열 학과 인원을 늘려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번에 입학해서 프라임 사업으로 학과 인원이 줄어든지는 몰랐는데 일방적인 개편으로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진 않네요. 그리고 학과 인원에 따라서 지원금 지급 문제도 있을 텐데 그거에 따른 피해도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 학교와 함께 프라임 사업 대상에 선정된 타 대학교의 프라임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숙명여자대학교의 경우 수시와 정시를 막론하고 소프트웨어 학부와 화공생명공학부를 비롯한 5개 프라임 학부 책초 합격자에겐 첫 학기 수업료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추가 합격자에겐 반액 장학금을 지급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공대와의 정기 방문 교류나 한국과학기술원과의 인턴십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 학과에 알맞은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실습 환경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또한 SNS를 이용해 학생들과 소통하며 프라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전체적으로는 학생들이 일체형 책상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호소했었는데 프라임으로 받은 지원금으로 저희 전체 건물의 책상을 분리형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학사 관련된 면에서는 수업을 프라임 지원비로 뭐 영화를 만든다든지 그런 체험 위주의 수업이 많이 도입돼서 학생들이 굉장히 즐겁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숙명여자대학교와 마찬가지로 건국대학교 또한 프라임 사업 진행에 힘쓰고 있는데요. 건국대학교는 프라임학과 학우들을 위해 플러스 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습 중심의 교과목을 우선으로 배정하고 전공 기초탐색과 전공 심화 등 4단계 모듈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는 프라임학과 전담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학생 창의 공간인 스마트 팩토리를 오픈하고 LED 스크린 등의 최첨단 시설을 제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공간을 마련해줬는데요. 저희 건국대학교 화학공학과는 프라임 사업에 선정되어서 작년 2017년에 신설된 학과인데요.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프라임 장학금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와 정시로 나눠서 신입생들의 경우에는 입학금과 등록금에 대해서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고요. 또 이제 프라임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는 4+1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석사를 1년 만에 졸업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메리트가 돼서 이제 아무래도 연구원 쪽으로 진로를 생각하는 학생들은 이 4+1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프라임 사업에 선정된 타 대학교 학생들은 프라임 사업으로 진행한 정책에 대해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우리 학교 또한 타 대학의 프라임 사업처럼 학우들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텐데요. 프라임 사업에 관한 학교와 학우의 견해 차이는 컸습니다. 특히 프라임 사업에 대한 학우들의 불만은 프라임 사업의 문제점과 직접 연관시킬 수 있었는데요. 시설 차원에선 프라임 간 공사 중단의 문제가, 혜택 차원에선 다양한 혜택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프라임 사업을 위한 예산은 2016년부터 3년 동안 지원되는데요. 곧 3년을 바라보는 현 상황에서 지금까지 현황을 바탕으로 사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는 프라임 학과를 위해 1차적으로 프라임 간 공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데요. 시설 유지를 위한 투자 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원이 끝나기 전에 완공해야 합니다. 또한 비프라임 학과를 위해선 프라임 사업을 진행하며 감행됐던 학과 인원 감축의 폭을 줄여야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 학교는 인문과학대학과 사회과학대학, 그리고 예체능대학의 인원을 감축시켜 학과 존립에 대해 불안감을 안게 했습니다. 학과 인원은 곧 학과 존립과도 연결되기에 프라임 사업 전의 인원을 토대로 인원 감축의 폭을 점차 줄여나가야 하는데요. 프라임 학과나 위협 관련된 기존 정부재정 지원 사업에서 지원받았던 학과들을 교육부 자체도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떻게 확대 발전할 것인지를 추적 평가를 하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꼭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4차 산업 관련된 학과들 위주로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학과명이 변경된다거나 교과 과정이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 트랙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학교는 학우들의 소리를 바탕으로 보완점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프라임 학과를 위해 시작된 프라임 간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확답과 비프라임 학과를 위한 학과 존속 약속, 그리고 커리큘럼 강화 등 학우들의 목소리에 경청하며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데요. 학우들도 프라임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면서 학교 측의 입장을 헤아려야 합니다. 프라임 사업에 대해 주체적으로 정보를 찾아보며 해결책을 고안하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시작부터 잡음이 많았던 프라임 사업은 학교와 학우 모두에게 불편함을 안겨줬습니다. 학교 측은 어렵더라도 해결책 마련에 힘쓰고 학우들에게 프라임 사업의 진행 방향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데요. 또한 학우들은 프라임 사업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것과 더불어 함께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함께 대안을 찾아나가면서 더 발전하는 우리 학교의 모습을 기대하며 지금까지 SEBS 윤소진이었습니다.